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류 열풍 한국문화 소프트파워는 어떻게 형성됐나란 제목의 프랑스 언론의 칼럼을 소개하는 두 번째 파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1편을 보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 바로 옆에 있는 프랑스 1편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파트 2를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문화의 성공은 일종의 한국 국민의 억압에 대한 복수로 경험되며 이해하기 어렵고 뿌리 깊은 형태의 고통을 의미하는 한국 용어인 한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 한국도 점점 쿨해지고 있습니다. 홍은희 작가는 2012년 강남스타일의 바이럴 성공의 핵심을 예로 들며 자신의 에세이에 한국 멋쟁이의 탄생, 한 나라가 대중문화를 통해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에서 분석한 바 있습니다. 현대 유튜브에서 45K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클립의 밈 제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아마추어와 전문가 모두를 끌어들이는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실제로 점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그중 한국 드라마의 많은 팬들이 촬영지를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2001년 겨울연가의 일부 촬영 장소인 남이섬이라 불리는 작은 섬은 27만 명의 관광객을 맞았습니다. 드라마가 해외에서 방송된 지 1년 만에 거의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9년 전체 관광객의 13% 이상이 대중문화 체험과 팬 행사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고 지출액은 총 27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성공은 또한 주요 해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국가의 K-팝 그룹을 모방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베트남의 V팝, 인도팝 또는 타이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주로 미국 콘텐츠 유통 리더와 한국통신 에이전시와 한국 레이블 빅4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포함됩니다. 나는 문화를 일종의 기술로 봅니다. 오늘날 SM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소속사는 K-팝 제작 시스템과 핵심 단계의 핵심인 문화기술의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대한 캐스팅. 두 번째, 연습생을 위한 수년간의 집중훈련. 세 번째, 음악적 하이퍼 프로덕션. 네 번째, 엄격한 관리 및 글로벌 마케팅 전략. 모든 것이 세계에서 가장 잘 연결된 국가인 한국의 네티즌의 엄격한 감시 아래 자신들의 아이돌 경력을 만들거나 부술 수 있습니다. 10년 전 이미 할리우드 땅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에서 연설한 K-팝 업계의 선구자 이수만 씨가 창출한 4세대 K-팝 그룹이 탄생한 이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 14년 전 SM이 아시안 전역의 아티스트와 문화 콘텐츠를 출시하기로 결정할 때 문화기술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몇 년은 정보기술 시대가 지배했습니다. 1990년 그리고 저는 문화기술 시대가 다음에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나는 문화를 기술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리고 문화기술은 정보기술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복잡합니다. 비평가들은 너무 많이 제작되어 더 이상 제품대에 숨은 아티스트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그룹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빅히트 레이블 창립자 방시혁은 2019년 타임에서 이에 대해 묻자 이러한 견해의 기저에 깔린 편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서구에 록스타에 대한 뿌리 깊은 환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록스타는 영혼에 충실하게 행동하고 모든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개성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좋은 음악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음악 관련 기술을 연마하고 훈련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많은 전문예술 세계에서 사용되는 전술입니다. 발레 댄서들은 오랜 시간 고립되어 발레에만 몰두하지만 이 춤은 영혼이 없다거나 예술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아티스트는 메이저 레이블과 계약하기 전에 수년 동안 언더그라운드 자리에서 일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시간을 인턴으로 보냅니다. 우리는 물론 최고의 시스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 K-팝은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음악 스타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4년 미래연구저널에 실린 짐 데이터와 연구는 이미 한국이 북미 모델과 경쟁할 꿈과 아이콘의 사이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공공정책을 시행한 최초의 국가임을 시사했습니다. 오늘날 K-팝 그룹은 미국 경기장을 채우고 평양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류 2.0 한국 대중문화의 물결은 그와 관련된 매우 강력한 스텝 문화가 없었다면 확실히 정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표현은 커뮤니티로 그룹화된 매우 열성적인 팬이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홍보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스탠이라는 용어의 어원은 때때로 래퍼에 집착하는 팬의 이야기를 전하는 에미넴의 노래 스탠 또는 스토커에 의미하는 영어 스토커와 팬의 결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온라인 콘서트, 번역가 포럼, 팬픽션, 팬과 채팅하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한국 아티스트 전용 소셜 네트워크, 스트리밍 파티 조직, K 커뮤니티의 구성원, 팝 또는 한국 드라마 팬들은 이 2.0 이벤트에 대해 낯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아티스트와 관객 사이에 초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팬들이 공유하는 하이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사회학자 빈센주와 실비는 2019년 프랑스 한류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끝에 소셜 네트워크가 한류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새로운 기술문화체제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를 강조합니다. 확산 가능한 미디어는 참여 문화가 차지하는 장소와 가능성 모두를 나타냅니다. 소비자의 수동성을 기반으로 미디어 문화를 이해하는 고전적 모델과는 거리가 먼 후자는 문화적 공동구축에 가깝습니다. 초연결적이고 국제적인 이 팬들은 자신의 힘을 음악 순위의 전투 이외에 다른 것을 행동하기 위해 공격수단으로 사용합니다. 2020년 여름 K-POP 팬들은 사실상 연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수십만 장의 티켓을 예약하고 인종차별적 해시태그를 방해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증오성 콘텐츠를 보이지 않게 차단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를 방해했습니다. 수량화하기 어려운 이 거대한 커뮤니티의 힘을 보여주는 많은 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2019년에 트위터에서만 거의 61억 건의 메시지가 교환되었고 하루에 1700만 건, 분당 11,000건에 달하는 등 한류가 픽셀화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밴드에 대한 노출을 높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K-POP 팬덤의 의무입니다라고 MIT 기술연구원은 말합니다. 따라서 방탄소년단과 같은 K-POP 그룹이 한국 소프트파워의 긍정적인 승리 이미지인 UN 대표단 앞에서 연설을 하도록 여러 차례 초청을 받는다면 때때로 이 쇼를 흥행시키는 것은 그들의 팬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어제 결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쪽의 미디어들이 한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의 시점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또한 비틀즈, 퀸, U2 등 쟁쟁한 팝스타를 배출했으나 현재 거의 모든 대중문화를 미국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어서 유럽의 매년 박스오피스를 보게 되면 할리우드 영화가 장악하고 미국의 팝스타들이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동양의 신성국과 한국의 문화가 할리우드와 같은 파워를 서서히 보여주고 있으니 아마 더 위협적이면서도 그들도 문화산업에 반영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쨌든 계속되는 한류의 분석 기사들은 당분간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서 괜찮은 분석이 있다면 정치클래스TV는 앞으로도 빠뜨리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